주말마다 워싱턴의 박재영 박사 연결해서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정치 날카롭게 분석을 해주는데요. 박재영 박사는 전공이 한국 정치이기 때문에 뭐 한국 상황을 오히려 객관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오늘도 연결해 봅니다. 박재영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박재영의 개념 TV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 조금씩 해가고 네, 박재영 박사도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재영의 개념 TV고요. 자, 월터 미베인 교수, 미시간대 교수가 한국 선거 이번에 사기다 이렇게 제목을 아주 그렇게 달았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예. 제 개념 TV 채널에서도 그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많죠. 네. 미베인 교수 자체가 이 수학적 모델, 컴퓨터 분석 이런 쪽 통계 분석으로 이 선거 분석하는 쪽에 거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예. 그분이 분석한 내용. 근데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의 한계 같은 게 있죠. 이분이 네. 다른 한국 교수한테 정말 선관위 통해 공개된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자료를 분석한 거라서 네. 그 외적인 딱 표로 숫자로 나와 있는 거 외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그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회적 요인 같은 게 네. 반영이 안 돼서 네. 이게 이 자체로 확증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그래서 더더욱 이 모두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 그거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네. 모든 설명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 네. 이게 충분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아주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교수가 증명을 한 거죠.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예. 이걸 거부한다면은 이 과학적인 충분한 의심 자체를 그냥 묻어버리겠다는 게 되니까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검표와 동시에 서버에 조작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확실히 조사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예. 제목을 사기라고 썼습니까? 그런 확실히 통계적으로는 예. 네, 말씀하세요. 하여튼 그분은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죠. 예. 앞뒤로 몇 번을 강조를 했는데 이 자체로 이 통계 모델 분석만으로 확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꼭 같이 얘기한 게 그래서 이게 조사 다른 사회적 요인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들면 무슨 투표함 바꿔채기든 어떤 서버 조작이든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게 개입됐을 여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역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충분히 설명이 다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 교포들 반응은 어때요? 이번 부정선거에 관해서?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죠. 네. 지금 한국의 일반적인 여론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지금 여기 미국에서 신문, 한국에서 언론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1인당 1,200불씩 재난지원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저번 주, 이번 주에 거의들을 받았는데 네. 그거를 전부 내 가지고 어떤 이거를 밝히는 무슨 어떤 운동을 하자 네. 이렇게 열심히 지금 알리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쪽에서도 워낙에 좌파적인 성향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죠. 당연히 자기들이 지지하는 쪽이 이겼다고 좋아하는 분위기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가는데 속도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시네요. 예, 지금 네. 전에 제가 한국 경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단순히 경제 지표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중남미 이상의 훨씬 지금 더 최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점을 지금 미국에서도 지적들을 하고 미국에서 있는데 지적이 나오는군요. 지금 네. 예. 지금 선거 부정 이런 문제들 때문에 따질 일 이 결과 자체를 완전히 이게 이대로 굳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따져볼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이 문재인 정부 경제 다 망쳐놓고 나라 엉망 만들어 놓고 한 그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유권자들이 이 결과로 봤을 때 선택을 많이 했을까? 왜냐면 사실
이렇게까지 경제와 모든 상황 망쳐놓은 사람, 그 정부 여당 사람들이 선택 안 하리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유권자들이라면. 예. 그런데도 이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 보면은 원래 이념적 자체가 이념이 좌파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언론 같은 데서도 많이 분석이 나온 대로 대다수가 이미 이 불안한 그 여러 가지 힘들고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을 밀어줘야 안정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이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아무 생각이 없는 동안 이미 이제 이 국가라는 존재에 하나의 이 노예가 돼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리드리 하이에크라고 유명한 네. 학자의 그 노예의 길이라는 책 아주 유명하죠. 네. 어떤 이 자유주의자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인데 거기서 한 얘기들을 지금 다시 되새겨보면 완전히 지금 한국 사회, 한국이 가는 방향을 그대로 지금 미리 예측한다는 듯이 굉장히 놀랄 정도로 지금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한 게 그거죠. 그게 민주화를 내세운 중앙정부, 그 더 큰 정부가 경제 전체를 이렇게 조직화해가지고 이 평등, 소득 보장 이런 거 사회주의 이념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물질적 욕구를 충족 못한 사람들이 그 불만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 국가를 통해서 그거를 보상받으려는 시도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노예의 길로 가는 게 곧 이 사회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국민성하고도 관계가 직결이 되는데 이게 원래부터 이게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 가진 자들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게 가득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사태까지 덮치면서 이제 그 말 그대로 노예의 길, 이 사회주의 길로 이제 제발로 막 뛰어가는 건데 이게 경제가 폭망하고 실업 넘쳐나고 이 먹고 살 걱정에 코로나 덮치면서 극도로 이제 불안해진 상황이 사람들을 판단을 흘리게 하고 다른 것보다 아무리 이게 정부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판단하기도 전에 그럴 것도 없이 그냥 지금 정부에 기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 기대지 않으면 당장 지금 재난지원금 얼마씩 준다 그러고 무슨 그 일자리 말도 안 되는 어디 가서 뭐 불 끄는 뭐 산불 감시하는 이런 거라도 만들어 준다 그러고 당장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 하루하루가 급한 사람들은 아 이거라도 끊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을 잔뜩 키워놓는 거죠 정부가. 그러면서 이 정부하고 언론이 나서서 더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면서 이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정부에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70년대, 80년대 선거에 대한 무슨 그 분석 기사 같은 거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왔죠. 이 안정 희구 세력이 주로 일본을 집중적으로 지지를 한다. 그래서 항상 그 정부 여당이 과반수를 유지를 하는 그런 배경이 됐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들 하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다시 벌어지는 거죠. 지금 정부 여당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불안해. 옛날에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이번 찍으면 나라 망한다. 완전히 그 공산당 천지된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했죠. 실제로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강했고 그런 상황이 지금 그 반대 집단에 의해서 비슷하게 지금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 독재고 뭐고 뭘 경제 망치고 다 필요 없고 지금 정부가 이대로 있지 않으면 당장 내가 지원금 끊길지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옛날에 그런 식으로 다시 굳어져 갔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정부 거의 좀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걸 바탕으로 그래도 경제가 발전이라도 했죠. 걱정이 있었던 시대가.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일단 안정을 위해서 그 정부를 여당을 지지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베네수엘라나 중남미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나 이 중남미 같은 데서 보면 좌파들이 계속 그렇게 나라 망쳐놓고도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거. 그런 상황이 바로 이미 이제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된 정도가 아니라 이 사실상 자리를 잡은 게 아닐까 이번 총선을 통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김영삼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경제 실정 이후로 가차없이 국민들이 정권 심판에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그때 IMF 있었고 노무현도 완전히 뭐 경제 외교 바보다 해가지고 아주 그 이명박 그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여유 있게 정권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능이 사라진 게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 박사님이나 저나 대부분 이 경제 실정 때문에라도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외면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라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경제 망쳐놓은 사람 정부를 다시 지지하진 않겠지 했는데 그렇지.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 그다음에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국가가 국민을 이 사회주의, 이 노예의 길로 끌고 가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게 뭘까요? 뭡니까? 그게 지금 그 뭐 재난지원금 전 예, 국민한테 그렇죠. 준다고 예, 하면서 뭐 고소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부하라 이런 분위기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네. 사실 그 이것은 그런 식의 국가 지원금 집행하는 거 보셨습니까? 일단 주고서 토해내라고 하는 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 이게 미국하고 지금 재난지원금 비교해 보면 얼마나 지금 한국이 완전히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가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미국은 이런 그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문제가 정부에서 이렇게 논의된 게 한국보다 늦었죠. 네. 한국보다 그 유행도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격적인 논의 약 2주 만에 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되고 지급 절차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이번 주까지 대다수 사람들이 그 1인당 1,200불, 그러니까 부부 합산 그 세금 보고하는 사람들은 2,400불, 아이 둘이 있으면 4인 가족이 3,400불, 한국 돈으로 약 400만 원 정도씩을 그대로 자기 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아, 입금 됐군요. 아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그 소득 1년 한국으로 치면 1년 연봉이 약 1억 원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한 푼도 안 주고 예. 그 이하 사람들한테는 그 세금 보고 기준 이것에 따라서 가족 식구 따라서 거의 뭐 다른 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복잡하게 어디 가서 쓸 수 있고 어디서 쓸 수 없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그 본인 은행 계좌로 바로 네. 입금을 시켜준 거죠. 그래, 그렇게 심플하게 처리를 해야지. 여기는 뭘 그러니까 또, 왜 그거를 못하고 그걸 못, 주고 예. 뭐 무조건 전 국민을 다 줘야 된다. 거기에 왜 집착을 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 그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거 여기에 목매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면서 오히려 시간을 시간대로 끌고 정말 급한 사람들한테는 제때 돈 지원도 못하고 오히려 금액도 줄고 이런 그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 차라리 뭐 그 50%든 70%든 해가지고 뭐 가구당 100만 원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주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뭐 신청서 받고 이럴 필요 없이, 아니, 세금 낸 자료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거 봐서 뭐 하위 50%에 그냥 은행 통장으로 다 쏘면 되는 건데, 뭐 신청을 해라, 뭘 어떻게, 그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국민들은 또.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소득이, 제가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는지 하위 몇 프로에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저만 해도 내가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럼 누가 신청하려는 건지 도대체 애매하게 해놨어요. 혹시 그런 의심도 되는 게 중국 사람들 그 금액이 상당 부분 퍼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북한 쪽으로 빼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온갖 뭐 그러니까. 장난치려고 저렇게 또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의심이 되는데요. 이게 가장 일단은 무조건 전 국민 똑같이 평등 똑같이 얼마씩 이거에 집착하는 게 바로 미리 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네. 거기에 체제에 딱.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 국민들인데 한국 사람들 네. 이거를 더 이용을 하고 선동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그 노예의 길로 가는 이제 지름길로 만드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 주면서 벌어질 일이 앞으로 뻔하죠. 벌써부터 그 민주당하고 정부 지도부들 나서가지고 그 쇼하지 않습니까? 난 안 받겠다. 난 우리 안 받는다. 이러면서 분위기 조성하고 있죠.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이제 이렇게 되겠죠. 누구는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너는 돈도 많이 버는데 그걸 받냐? 그걸 받아서 뭐하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손가락질하고 편갈라지겠죠. 예. 아까도
말씀하시죠. 혹시 이 박사님 그거 받으실 겁니까? 신청해서? 아니 저는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요. 뭐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 방송하느라고 바빠서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일단 음. 받기에도 그렇고 또 안 받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이거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예? 줄라면 그냥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저 은행으로 쏘면 되는데. 예? 그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많은 사람 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연봉 1억 이상 빼고 알아서 그럼 온 국민한테 미국처럼 쏘면 되는데 뭐 이상하게 계산법도 이상하게 해놓고요. 신청하는 것도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거를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받지 말아라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기업들한테 기부 강요하겠죠. 지금 네. 이렇게 저 사람들 저렇게 이 재난지원금도 일반 국민들이 안 받는데 기업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 줘가지고 그게 이제 청와대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상한 분위기 만들면 그 바로 자기들이 과거에 그렇게 비난하던 그런 게 있었죠. 기업 준조세라고 네. 하는 게 있었죠 옛날에. 네. 그거 이제 완전히 부활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네. 이 기업들 서로 뭐 어디가 뭐 한 10대 그룹이 속하는 회사가 뭐 100억 냈는데 우리가 5대 그룹인데 200억은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 주면서 부담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계속 이런 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 이런 걸로 이제 불안한 국민들이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 여당 선거에서 여당 선택하게 만드는 상황. 이미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진입 중이라는 거를 이게 보여주는데 이 분위기 이어서 이제 탄력 받아가지고 전 국민 지급에 이제 집착을 하고 또 이제 지원금 토해는 내라 막 이런 희한한 분위기까지 만들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지원금 전 국민한테 준다고 해놓고 그걸 또 일부에서 다시 토해내게 만드는 그거는 진짜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그냥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미 이게 그래도 이게 자발적으로 국가 노예가 돼가고 있는 다수 국민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그 나라에서 전 국민 똑같이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한 절반은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일당은 더 자신감을 얻는 거죠. 그 뭐 최근에 뭐 지지율도 많이 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바탕으로 말 그대로 사회주의 경제, 전체주의 파쇼 독재 거의 완성 단계로 막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시간이 없고 급한 게 뭐냐면 많은 걱정들 사람들이 하고 네. 있듯이 이미 이제 선거 통해서 자기들 방향에 이제 자신감 없고 뭐 무서울 게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바로 토지 공개념 막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6월에 국회 21대 국회 개원하면 네. 즉시 이제 바로 거의 뭐 사회주의 법안 막 쓰나미처럼 닥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네. 그게 우려가 되는데요. 뭐 개헌 자기들 사회주의 방향으로 개헌 취지는 당연히 이미 벌써 준비를 다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진짜 올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특히 이 사람들이 더 서두르는 게 이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하고 지금 뭐 오늘 내일 또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지만 김정은 때문에 이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도 지금 문재인 일당도 지금 서두르지 않을까. 뭔가 네. 빨리 뭔가 이게 틀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못 바꾸게 잡아놔야 된다. 단기간에 상당히 지금 급하게 달려들 텐데 이런 시기로 이제 걔네들이 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쩌면 이게 이 우파 자유주의 우파 시민들이 국회 개원을 물리적으로라도 이렇게 막기 위한 어떤 투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가. 네,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박재영의 개념 TV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걱정이네요. 저도 외국 생활 많이 해봤지만 한국을 떠나면요 더 애국자가 돼요. 그 교포분들이 이 사전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부글부글 끓는다는데요. 더 극단적으로 이 또 교포들도 또 좌파들이 있거든요. 또 많거든요. 그 좌파들은 또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가고
우파들은 그냥 흥분해가 미베인 교수 또 이 논문 나오니까 더 흥분해가지고 그러고 지금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빨리 예? 인정하고 재투표하든지 재검표하든지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뭐 그냥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이 이게 참는 임계점이 넘어버려요. 예, 경제 폭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언론 탄압 뭐 이런 거 그냥 어느 정도 열받아도 참을 수 있지만 부정선거는 못 참는다니까요. 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아직까지. 빨리 하는 게 낫다니까. 네. 네, 뭉칩시다. 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